안녕하십니까. 유도주 교수님의 상한론 임증 지요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두레박 줄이 길어야 깊은 우물물을 퍼올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자,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한론의 6경에 걸친 변증이 8강 변증을 포괄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한열 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두 강령은 6경에 있어서 한열로 나타나는 병정을 반영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질병에 있어서의 한열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치료하는 중에 있어서 변증 임상치료 중에 변증하는 데 있어서 그 형체를 나누는 의도가 된다. 이 때문에 그것을 표리와 음량이라는 표리와 음량을 병으로 삼는 구체적인 병정으로 개괄을 해도 빠뜨림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뭐 이렇게 엉성하죠? 한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태양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태양병에 있어서의 한증. 태양은 표를 주장하고 표가 사기를 받음에 한열의 구분이 있다. 실로 상한론 제3조에서 말한 태양이 병남에 혹은 이미 발열하거나 혹은 아직 발열하지 않고 반드시 오한하며 몸이 아파오고 구역하며 맥의 음량이 모두 긴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름하여 상한이라 한다. 표가 사기를 받음에 있어서 한하고 열하는 나누어짐이 있다. 그러나 실로 다음과 같은 것은 상한론 3조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같은 것은 불가하다. 상황에서는 불가하다. 태양이 병남에 혹은 이미 발열하고 혹은 아직 발열하지 않고 반드시 오한하고 채통하며 구역하고 맥 음량이 구긴한 것을 이름하여 상한이라 한다. 이 조문에서 오한하고 채통하고 맺긴 한다고 한 것은 표가 한사를 받았을 때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병에 있어서의 표한증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태양병의 한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오한, 채통, 맺긴 이와 같은 증으로 나타내는 게 표한증에 해당한다. 태양병의 열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이 있으면 반드시 열도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의 표가 열나는 증은
아래의 두 종류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 하나는 온열한 사기를 감수했을 때이다. 상한론 제6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태양이 병남에 발렬하면서 갈하고 오한하지 않는 것은 온병이다. 온병이다. 이것은 몸으로 인하여 온열한 사기가 여전히 태양에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 경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모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태양병에 있어서 표열증이라고 일컫는다. 또 하나는 풍한이 표를 묶어 속박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날이 오래되도록 풀어지지 않게 되면 한으로 울결되어 있던 것이 열로 화하여 맥이 긴한 상태로부터 완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되고 몸은 동통하는 상태로부터 무거워지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 땀이 안 나면서 정신이 건조하게 되는 것은 또한 태양의 병 중에 표열증이라고 일컫는다. 이 밖에 여전히 27조에서 말한 태양이 병남에 발렬하고 오한하며 열이 많고 한이 적을 때에는 계지 이 원리 일탕으로 함이 마땅하다 라고 했으니 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태양병 중에 표열증에 해당하는 일종에 속한다. 태양 표열증이다. 태양에서 한증과 표증으로 여하치 또 나뉘어진다. 양명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양명병에 있어서의 리한증, 속이 한한증, 리한증. 양명위장은 리에 자리하니 리증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리증에도 한과 열의 구분이 있다. 상한론 226조에 말하기를 만약에 위중이 헌행하여 먹지를 못하고 물을 마시기라도 하면 딸꾹질할 재채기를 하게 된다고 했고, 243조에는 곡식을 먹음에 토해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양명에 속한다. 오수유탕으로 주지한다. 이 조문은 리가 한함으로 인해서 구역을 일으키는 것을 논한 것이며, 아울러 그 치료법을 제출해 내고 있다. 한증이죠. 상한론의 한증, 리한증. 다음에 양명병에 있어서의 리가 속이 열나는 증. 양명병의 리열증은 위에 있는 것과 가운데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같지 않다. 열이 위에 있을 때에는 밥통에 경막과 위완에 울체되어 있으니, 즉 심중이 오초하게 되고 번민할 오, 타들어갈 초, 설상의 혓바닥 위에 설태가 끼게 되고, 열이 중간에 있게 되면 중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갈욕 음수하게 되고 구건이 조하게 된다. 열이 아래에 있게 되면 맥이 부하면서 발열하게 되고 갈욕 음수하며 소변이 분리하게 된다. 그냥 이거는 읽어 내려가면 뜻이 그대로 그냥 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풀어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열이 제하일 때에는 맥 부하고 발열하며 갈욕 음수하고 이 소변 분리하게 된다. 열이 위에 있을 때와 중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양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소양병에 있어서의 한증, 흉협이 만민하고 소변이 분리하고 갈하되 구하지는 않고 다만 머리에 땀이 나고 배가 부풀어 창만하고 대변이 묽고 맥이 팽팽한 활시비와 같으면서 더디게 나타난다. 이것이 한증이다. 소양병에 있어서의 열증은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고 가슴이 번미나 부대끼고 눈이 아찔하고 맥이 팽팽 활시비 같으면서 자주 한다. 소양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의 차이점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음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이다. 태음병의 한증 상한론 제277조에 말하기를 자리하되 갈증나지 않는 것은 태음에 속한다. 그 장에 한사가 한이 있는 연고 때문이다. 태음병의 열증 278조 상한으로 맥이 부하면서 느리게 나타나고 수족이 스스로 따뜻한 것은 태음에 있는 것에 속한다. 태음일 때는 마땅히 몸이 황을 한 달을 발하고 발하되 만약에 소변이 자리할 때에는 발황하지 않는다. 소음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이다. 소음병에 있어서의 한증은 그 포괄하는 것이 대단히 넓다. 상한론 282조에 말하기를 소음이 병남에 토하려고 해도 토해지지가 않으며 가슴이 부대끼고 다만 잠자려고만 하고 5-6일이 되매 자리하면서 갈하는 것은 소음에 속한다. 소변이 맑은 것은 하초에 허한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소음병의 한증을 파헤친 것이다. 소음병에 있어서의 열증은 303조에 소음이 병남에 2-3일 이상이 되었을 때에 심중이 번하고 누울 수가 없다 라는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즉 소음병으로 인한 열증으로 번조한 정황을 설명한 것이다. 거름병에 있어서의 한열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름병의 한증 제352조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안으로 오래된 한기가 있을 때에는 의당 당귀사역탕에 당귀사역탕인데 당이라고 나왔어요. 당귀사역탕에 오수유 생강을 더한 탕을 쓴다 라고 했으니 설명했다. 간에 오랫동안 한사가 머물러 있음에 하초가 정냉함을 냉기를 쌓고 있음을 쌓아서 소복이 냉통하고 혹은 상력하여 구역을 바라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 드러낸다. 간에 한사가 오래 맺혀 있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하초도 정냉하고 소복이 냉통하고 이것이 상력하여 자꾸 하게 된다. 이럴 때에 당귀 사역탕 가 오수유 생강탕을 쓴다. 거름병에 있어서의 열증이란 이것은 열사에 감소되어 병이 난 것으로 혹은 양기가 피울되고 울결당해서 열사에 의해서 오래되어 이것이 오랫동안 오래 진행되어서 열로 화하게 된다. 혹은 거름의 양이 회복하는 것이 퇴과하여 열기가
한 것일 때도 있다. 골음의 양이 회복하는 것이 지나쳤을 때, 골냉증이 심해지면 이것이 뒤집어지면서 양이 회복되는 그런 그 정황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335조에 상한한 지 하루 이틀에서 4, 5일 만에 벌하는 것은 벌함에 반드시 발렬하게 된다. 골자는 권력한다는 뜻이겠죠. 권력. 앞에 먼저 열이 나면 뒤에 가서 반드시 골하게 되고, 골함이 심하면 열도 역시 심해지고, 권력함이 미미하면 열도 역시 미미해진다. 골할 때는 응당 하지 시켜야 하지, 도리어 발한시키게 되면 반드시 입이 상하여 문드러져 붉게 된다. 난적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골음이 내열하는 정황이다. 정황을 설명한 것이다. 열골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열골. 다음에 허와실이라는 두 개의 강령은 항상 육경에 병이 든 것을, 육경이 병이 남에 정사가 투쟁하면서 생겨나는 허와실의 특징을 반영해 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말해본다면 무릇 삼양경에 있어서의 병은 대부분이 실증 위주가 되고, 삼음병 중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허증을 위주로 한다. 태양병의 허실, 태양병의 표가 허한 증, 태양병의 표증에서 만약에 표증에서 땀이 나올 때에는, 땀이 나오는 것은 표허증이라고 한다. 가령 12조에서 말한 태양이 바람 맞음에 태양으로 중풍함에 양이 떠오르고 음이 약한 상태이니, 양이 떠오르게 되면 열이 저절로 발하게 되고, 음혈이 약하게 되면 땀이 저절로 나온다. 색색하면서 우한하고 섭섭하면서 오풍한다. 바람을 색색, 섭섭, 의태어죠. 으실으실, 색색, 섭섭. 물 뿌릴 석자죠. 이거는 물 뿌릴 석. 물을 뿌릴 때 휙휙 하는 것 같은 찬 기분. 그 다음에 흑흑 하면서 발열하고, 코가 울리고 코맹맹이 소리하고 마른 헛구역질을 할 때에 계지탕으로 주지한다. 이것은 태양이 병 났을 때 표사가 허한증이다. 태양병에 있어서의 표실증, 표가 실한증. 태양이 표가 병난증에 있어서 만약에 땀이 나지 않고 천하는 것은 표실증이라고 한다. 35조에서 태양이 병남에 두통하고 발열하며 신동하고 오풍하며, 오풍이에요. 골절이 동통하고 신통. 태양병의 실증이죠. 태양병의 신통, 요통입니다. 요통. 요통인데 요풍이라고 하시는, 이게 신통, 요통, 온몸이 다 아픈 거네요. 신통, 요통, 골절, 동통, 오풍, 무한히 천자, 땀이 안 나면서 천 헐떡거릴 때에는 마황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표사의
태양이 표사로 인해서 생긴 실증이다. 자, 양명병에 있어서의 허실은 어떠한가? 양명병의 리가 속이 허한 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양명병의 리증에 있어서 허와 실의 구분이 있다. 양명병에 있어서의 리가 허한 증은 상한론 196조에 말한 바와 같이 양명이 병남에 그 법이 의당 땀이 많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땀이 없고 그 몸이 마치 벌레가 피부중을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할 때에 이것은 아주 오래도록 기가 허해서 온 연고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성무기 주의 말하기를 위는 진액의 부이다. 진액을 관장하는 부이다. 기가 허하여 진액이 적어져서 병이 나게 되면 도리어 땀이 없게 된다. 위의 증후는 몸에 있어서 기육에 나타나는데 그 몸이 마치 벌레가 피부중을 행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은 통해서 알 수 있다. 위기가 오랫동안 허했던 연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태양이 병남은 땀이 있는 것이 허한 것이지만, 땀이 있는 것이 허한 것이고 땀이 없는 것이 실한 것이 되지만, 양명병에 있어서는 땀이 있는 것이 실함이고 땀이 없는 것이 허함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양명병에 있어서의 리가 실한 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양명병의 리가 실한 증은 옷을 바꾸어 입으려 하지 않고 대변이 어렵다 라는 것을 주요 임상 표현으로 한다. 옷을 바꾸어 입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의아스럽군요. 180조의 양명이 병난 것은 위가가 실한 것이다. 이것은 곧 양명이 병이 난 특징을 논술한 것이다. 리가 실하다는 구체적인 증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그득 동통하고 혹은 두를요 허리를 삥 둘러가면서 동통하고 혹은 배가 빵빵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먹지를 못하고 맥이 침하면서 긴하고 혹은 침하면서 지하면 느리면서 힘이 있고 설태가 누렇고 건조한 등의 증을 나타낸다. 이것이 양명병의 리실증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갱의가 그 증에 나와요? 양명병의 리실증. 불정이 왜 옷을 바꾸어 입으려 하지 않을까요? 속이 열나는데 해변난. 조금 요 문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지식이 짧다 보니까. 소양병에 있어서의 허실. 소양병의 허증은 110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사에 손상당함에 양맥이 끌끌끌끌 삽하고, 양맥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거칠게. 음맥이 팽팽하고 현하고, 법리상 마땅히 복중이 급통해야 한다. 이것이 법자로 나와야 되는데 원문에는 성자로 나왔어요. 소양병. 복중이 급통 하면은 먼저 소건중탕을 투여해보고 그래도 나았지 않았을 때에 소시호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어요. 소양병은 맥이 본래 현하게 나타나는 법인데 지금 얕게 취해보았을 때에, 얕게 부맥으로 취해봤을 때에 삽하게 나타나고 깊이 눌렀을 때에 현맥으로 나타내는 것이니 태양병에 있어서의 청맥이 더디다라는 의의와 더불어 상동, 서로 같은 것이다.
이것은 태양병에 있어서의 척맥이 더디다, 느리다 라고 하는 뜻과 상동하다. 이것은 반영해주고 있다. 소양병이 허증을 띠고 있어서 지혈이 부족함을 반영해준다. 그러니 먼저 소건중탕을 투여하고 투여해서 전기가 허한 것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소시호탕을 써서 소양의 사기를 화해시켜준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매번 협통을 보일 때마다 복약을 해도 효과가 없다. 맥이 현하고 지하며 삽할 때에는 나는 매번 소건중탕을 사용해보니 아주 효과가 좋았다. 이것은 바로 간은 급한 것을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급히 단 것을 먹어서 그것을 이완시켜야 한다 하는 그 뜻이다. 간병에 당을 이용해서 치료하며 하는 것은 대개 옛날에도 이미 있었다. 오늘날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급식감이 완지라. 간병에서 협통이 있을 때 일단은 소건중탕으로서 감미로서 고급함을 풀어준다. 소양병의 실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소양병에 있어서 흉협이 고만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흉협이 심하가 급하고 울울 꽉 울체되어 미미하게 번하고 구토함이 그치지 않고 대변이 비결하고 입이 쓰고 가슴 중앙이 부대끼고 맥이 현하고 활하면서 힘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양병의 실증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태음병의 허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태음병의 허증은 허가 한과 더불어 이어진다. 허가 한과 더불어 이어진다. 한년이라, 허여 한년이라.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허함이 한과 더불어 이어져 함께 한다. 273조에 말한 것과 같이 태음이 병남에 복만하면서 토하고 음식이 내리지 않고 자리함이 더욱 심하고 때때로 배가 자통한다 라고 한 이 상황은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다. 바로 비기가 허한함으로 인해서 오는 토하고 하리하는 증을 반영해 주고 있다. 임상에서 본 바에 의거해 보면 태음병은 하리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한편 거름병은 구토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두 증이 모두 토하고 이함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각기 오로지 하는 것이 있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태음병에 있어서의 실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279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본래는 태음병이었었는데 본래 태음병이에요? 태음병? 태양병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음병? 본래 태음병인데 의사가 잘못 도리어 하지시켰다. 인하여 복만하고 시통하는 것은 태음병에 속한다. 대실통할 때에는 계지가 대황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비가 실하여 하지시킬 수 있는 증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맥은 반드시 무거운 잠기는 중에 힘이 있어야 한다. 맥상을 잘 살펴서 해야 되겠군요. 소음병에 있어서의 허실. 소음병에 있어서의 허증은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음허와 양허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한다. 286조에 말한 바와 같이
소음이 병남에 맥이 미하고 미세하고 발한할 수 없음 미세한 것은 발한시켜서는 안 되니 망량한 연고이다. 그리고 285조에 말하기를 소음병에 맥이 미세하고 침삭한 것은 병이 안에 있는 것이니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위의 조문은 양이 허한 것이고 아래 조문은 음이 허한 것이어서 모두 소음병에 있어서의 허증에 속하는 것이다. 소음병에 있어서 실증은 어떻게 나타날까? 속세에 말하기를 신장은 실증이 없고 간은 허증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 설은 진실로 충족하지 못한 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음병에 있어서의 실증은 대부분이 중장 유부함으로 해서 형성된다. 장에 적중하고 부에 머물러 방광부에 신장에 사기가 적중하고 부에까지 머물러 있을 때에 형성된다. 가령 321조에서 말한 것처럼 소음이 병남에 자리 청수를 내리쏟고 색이 순청색이며 순청색이면 심하가 반드시 통할 것이고, 입이 마르고 건조할 때에는 하지 시킬 수 있으니 대승기탕을 써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조문은 조열로 인해서 안이 실하여 음을 핍박하여 아래로 빼앗을 탈실한 것이니, 궁필급신 궁색함이 반드시 신장에까지 미친 것이니, 건궁함이 반드시 신에까지 미친 것이니, 소음에 있어서 하지시킬 수 있는 증을 이루게 된다. 조열이 내실해서 음을 핍박하여 아래쪽으로 탈실하게 하니 건궁함이 신장에까지 미친 것이다. 이럴 때에는 그 소음증일 때에 입이 건조하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골음병에 있어서의 허실, 거름병의 허증, 거름병에 있어서의 허증은 양허와 혈허의 나눔이 있다. 양허할 때에는 353조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이 나오고 크게 땀이 나고 열이 떠나가지 않고 안으로 구급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안으로 꽉 응축되고 뭉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지가 동통하고 또는 하리하면서 할이 권력하면서 오한할 때에 사역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고, 만약에 혈이 허한 것일 때에는 351조에 수족이 권력한하고 맥세하여 끊어지려고 할 때에 당비 사역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어요. 거름이 허한증, 이와 같은 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역탕증. 거름병이 실한증은 계산해 보건대 계자가 나왔어요. 계자. 헤아려 보건대 담이 꽉 막혀 있고 수기가 정체되어 있고 열이 맺혀 있어서 간의 소설 기능으로 하여금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그 기기가 통창하지 못함, 간기가 통창하지 못함으로 해서 소설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기가 울체되어 나타나는 권력의 병을 발생하게 된다. 355조에 환자의 수족이 권랭하고 맥이 잠깐 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기가 흉중에 맺혀 있는 것이다. 것이니 심하가 그득하면서 부대낀다.
배고픈데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병이 흉중에 있는 것이니 응당 모름지기 일단 토해내야 한다. 이럴 때에 과채산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담의 사기가 흉중에 응결하여 거름의 기기가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수족 골랭의 증을 논술한 것이다. 356조에 말하기를 상한함에 골랭하면서 심하가 두근두근 할 때에는 의당 먼저 술을 다스려야 하니 응당 복령 감초탕을 복용한다. 각치 기골해야 한다. 복령탕하야 각자가 이게 도리어 확장된 말이죠. 그 골증을 치료해야 한다. 각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게 복령 감초탕을 복용해서 고름병 복령 감초탕을 복용해서 즉각 여기서 각자는 다리 각자인데 물리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즉각 그 골증을 치료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으네요. 이 조문은 수기가 위에 정체되어 있어서 간이 소설되지 못하여 기기가 통달하지 못하여 수족이 골랭하는 증을 논한 것이다. 수로 인하여 사기가 되었으니 역실증이라고 일컫는다. 이상으로 육경의 변증이 안으로는 8강의 분증, 8강 분증의 법을 깃들고 포함하고 깃들고 있으니 이상으로 육경의 변증이 8강 분증의 법을 안으로 깃들고 있으니 포괄하고 있음을 통해서 매 하나의 경중마다 모두 음양표리 한열 허실의 8개 방면의 변화가 있는 것이니 6팔이 48개의 육경에 따른 8강이니까 6팔이 48개의 증후가 되고 바로 육경 변증의 핵심이 된다. 인의 모모로 인하여 때문에 음과 양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하여 생한다. 그 표리와 한열과 허실을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저절로 가히 서로 대비하여 서로더러 견주어 비교해서 서로 확증할 수 있다. 따라서 변증하는 사로를 한층 드높여 주게 된다. 이것은 임상 지도함에 대해서 중경의 신법을 발량시키는 것이 되어 발량시켜주게 되어 유사반 공배지 미가 있노라. 일은 반만하고 공은 배가 되는 그와 같은 좋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중의에 있어서의 변증 학설은 중의에 있어서의 변증 학설은 체현해내는 것이다. 구현해내는 것이다. 경락과 장부에 있어서의 생리와 병리에 변화해 나가는 운동을 구현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몸원만이 있을 뿐이다. 사용한다.
8강 방법을 사용해야만이 비로소 능히 통섭해낼 수가 있다. 무엇을? 병과 부에 표리하는 병의 위치와 음과 양에 따른 장부의 병의 성질과 음양에 따른 한열과 정기와 사기에 따른 허실을 통섭할 수 있으니 묵을 포용하지 않으니 없다. 그 안에 포용하지 않으니 없다. 이와 같이 해야 사람이 능히 강이 있고 목이 있을 수가 있으며 요연한 것이 이해하는 것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아진다. 중리에 있어서의 변증학설이 체현해내주고 있다. 무엇을 구현해내주고 있느냐? 바로 그 경락과 장부에 있어서의 생리병리적인 변화 운동을 어떻게 운동이 이루어져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직 8강 변증 방법만을 사용해서 오직 8강 변증을 사용해서 8강 변증 방법을 사용해야만이 비로소 능히 통섭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이하의 모든 내용들, 경과 부에 걸친 표리의 병 위치와 음양 장부에 따른 병의 성질과 음양에 따른 한열과 정기와 사기의 허실, 이 모든 것을 묵을 포용제내 그 안에 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것을 통섭해 나갈 수가 있다. 바로 8강 변증이라는 것 하나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이와 같이 해야 사람들이 능히 강이 있고 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강목이 딱딱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확연하게 아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진다. 8강 변증, 각 경마다 8개의 강령으로 살피는 강령이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6경에 걸쳐서 총 8강에서 6, 8, 2, 48개의 강령으로 형태로 존재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8강 변증, 6경이 8강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